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상미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하나 풀면서 이번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보고 그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았나요? 정답은 소입니다. 두스부르흐라는 작가는 처음에 소를 사실적인 형태로 그린 후에 점점 단순화시켜 결국은 선, 형, 색만 남아있는 이 네 번째 그림과 같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림만 보고는 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두스부르흐만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도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두스부르흐의 작품 스케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피카소의 소 그림 연작입니다. 어때요? 아주 비슷하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림을 따라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따라한 것일까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일까? 두스부르흐일까? 누가 먼저 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따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짜잔! 두스부르흐가 1916년에 이 그림을 그렸고 피카소는 30년 후인 1945년에 소 그림을 그렸으니 피카소가 따라한 것이겠죠. 그런데 피카소는 왜 두스부르흐의 그림을 따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실 피카소는 두스부르흐의 그림만 따라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화가의 그림도 많이 따라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볼게요. 피카소가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주 따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피카소에게 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피카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자신을 베낄 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을 모방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면을 추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난 새로운 걸 발견하기를 좋아한다. 시작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색다른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았지요? 피카소가 한 말도 그것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카소처럼 창조란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따라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가요? 부정적인 의견인가요? 댓글로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준 친구가 있다면 다음 시간 영상에서 몇 개를 뽑아서 잠시 그 친구의 의견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 연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두스부르흐의 소 연작,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피카소의 소 그림 연작. 둘 다 추상화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스부르흐의 소와 피카소의 소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두스부르흐의 소에는 곡선이 없습니다. 직선만 있지요. 마지막 단계의 그림을 보면 곡선은 사라지고 직선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추상화 작업이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도 곡선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만 두스부르흐의 소를 흉내냈을까요? 아닙니다. 또 두스부르흐의 소를 따라 그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팝 아티스트 리히텐슈타인을 알고 있나요? 리히텐슈타인도 수차례에 걸쳐서 두스부르흐의 소를 모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한때 추상화에 몰두했어요. 그 시절에 남긴 작품들 중에는 소를 주제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스부르흐나 피카소처럼 추상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작품은 1973년에 그린 지금 화면에 있는 소 연작이고요. 이 소 연작에서는 마지막 단계의 추상에서도 곡선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곡선이 보이지요?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의 다음 작품. 이 작품은 1982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첫 작품에 비해서 10년 정도 간격을 두고 그려진 이 그림에는요, 곡선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직선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추상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동물이나 사물 등을 주제로 삼아서 4단계로 나누어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최지훈이라는 학생의 물고기 연작입니다. 물고기가 3번째 단계까지 단순화된 것이 보이죠? 첫 번째 그림은 사실과 가깝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색을 단순화하고, 세 번째는 선과 형, 색을 단순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물고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 둘, 셋, 짜라잔! 이렇게 단순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선, 형, 색을 극도로 단순화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의 단순화 과정입니다. 개구리가 1, 2, 3단계에서 어떻게 단순화되는지를 보세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색을 단순화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색과 선, 형을 모두 단순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을 한 번 더 단순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본다면 개구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다음 그림은 원앙새를 표현한 추상화인데요. 이 3단계를 생략하고 4단계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 3작품 정도를 보았는데요. 단순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잡한 형태를 생략하고 원, 삼각형, 사각형, 원기둥과 같이 도형으로 단순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많은 색을 몇 가지 색으로 단순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단순화를 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았으니 이제 물고기 추상화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도화지, 사비연필, 미술용 지우개, 유성펜, 수채물감, 팔레트, 붓, 물통 등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을 써놓았지만 여러분은 꼭 선생님이 써준 준비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표현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사비연필이 없다면 그냥 일반 연필, 미술용 지우개가 없다면 그냥 일반 지우개, 그리고 유성펜, 사인펜으로 대체해도 되고요. 물감이 없는 친구들은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의 특징인 지느러미, 비늘, 아가미, 수초야 알을 낳음 등의 특징을 살려서 단순화 과정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점, 선, 면 등을 활용하여 대상을 점차 단순화하여 추상화합니다. 파란색 유성펜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비늘에서 보이는 많은 색을 몇 가지 색으로 생략하여 칠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으로 추상화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완성합니다. 다음은 개구리의 제작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따로 읽어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해놓고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살려 작품 활동을 하러 가봅시다. 단순화 과정이 나타나도록 4단계의 그림을 모두 그리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